2014년 8월 12일 고요한 해변과 활기찬 나이트라이프로 유명한 열대낙원 인도네시아 발리를 뒤흔드는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리 5성급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대기 중인 택시 트렁크에 실려있던 여행 가방 안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섬에서 휴가를 보내던 미국인 쉴라 폰 위제 맥으로 확인되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딸 헤더 맥과 딸의 남자친구인 토미 셰퍼러. 그림 같은 발리 리조트에서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은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전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태어난 쉴라 폰 위제 맥은 보스턴의 시모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법무장관의 동생,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 연구원으로 일하며 그의 연구와 정치 생활에 잡다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 캠프를 떠난 뒤 쉴라는 제크인 케네디를 위해 일하며 주목할 만한 경력을 가진 사격의 명사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22살 연상의 유명한 재즈 편곡가이자 작곡가인 제임스 엘맥과 결혼하였고 1995년 10월에 그들의 외동딸 헤더 맥이 태어나면서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에 있는 $150만 규모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스타일의 호화로운 집에서 살며 딸에게 애정을 쏟고 그녀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부족할 것 없이 키우고 축복과 행운을 받은 멋진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휠체어를 타던 제임스는 2006년 대장암 사기로 투병 중일 때 가족과 함께 그리스 아테네에서 휴가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쉴라는 미망인이 되어 외동딸 헤더를 혼자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고 문화와 교양의 세계를 경험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헤더는 평범한 10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를 가지 않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어머니의 돈을 훔치고 폭력을 쓰기도 했습니다. 헤더가 쉴라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가정폭력과 절도에 대한 신고로 경찰이 쉴라와 헤더가 살던 집에 86회에 걸쳐 출동하였고 가출한 헤더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헤더는 어머니의 발목을 때리고 $1000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어 쿡 카운티 소년원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뒤 정신과 구금 상태에 놓였지만 쉴라는 딸에 대한 기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는 어머니의 가슴을 밀고 바닥에 쓰러뜨린 뒤 오른팔을 부러뜨리고 쉴라가 911에 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 코드를 제거하였으며 2012년 11월에는 쉴라를 물어 머미든 것을 경찰이 사진 촬영을 하자고 했지만 헤더가 교도소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사진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공격하는 헤더를 보며 쉴라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갱단과 어울리며 비행을 일삼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헤더를 쫓아내라고 말했지만 쉴라는 항상 딸을 받아주며 딸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헤더와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헤더는 오크파크 앤 리버 포레스트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수입이 없는 래퍼 토미 셰퍼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쉴라는 헤더보다 3살 많은 토미가 딸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둘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 사이의 거리를 두고 헤더를 좀 더 다른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2013년 6월 오크파크의 집을 팔고 미시간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시카고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에도 헤더와 쉴라는 계속해서 다툼이 있었고 여전히 갱단들과 어울리며 토미와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쉴라에 대한 헤더의 폭력은 잦아졌고 2014년 헤더는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서 쉴라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해 호텔에서 살았습니다. 헤더는 쉴라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및 보안 코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며 쉴라의 카드를 거의 매일 $50,000가 넘게 무단으로 사용하여 쉴라는 신용카드를 수십 번 취소하고 교체했었습니다. 쉴라가 사망하기 불과 3주 전에는 헤더가 토미와 함께 호텔에서 파티를 하면서 쉴라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어 그들은 구치소에서 밤을 보냈지만 쉴라가 기소를 취하하여 다음날 아침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헤더는 쉴라에게 자신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여행을 가고 싶다고 말하여 쉴라는 헤더와 단둘이 발리로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쉴라의 친구는 여행을 가기 전에도 헤더와 다툼이 있어 쉴라에게 여행을 취소하라고 하였지만 그녀는 딸에 대한 희망을 갖고 헤더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4년 8월 7일 1등석을 타고 발리로 떠났습니다. 쉴라와 헤더는 넓은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갖춘 발리 누사두아에 위치한 5성급 세인트레지스 발리 리조트에서 둘만의 여행을 즐겼고 쉴라는 오랜만에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쉴라의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8월 11일 오후 호텔 로비에서
헤더와 토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슐라는 너무 놀랐고 토미가 발리에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술에 취해 넘어져 발목을 다쳐 진통제를 먹고 누워 있었을 때 헤더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토미가 타고 올 수 있는 $12,000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과 호텔 룸을 결제했다는 것을 알게 된 슐라는 분노하였고 로비에서 두 사람과 크게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실망한 슐라는 헤더를 데리고 스위트 룸으로 들어갔고 토미 역시 자신의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슐라는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잠들었지만 어머니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헤더와 슐라가 사망한 뒤 헤더가 물려받을 수 있는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원했던 토미는 몇 시간 동안 슐라의 살인을 계획하였고 토미는 헤더에게 슐라가 잠들었을 때 질식을 시키라고 하였지만 헤더는 그럴 용기가 없어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2일 아침 토미가 슐라의 스위트 룸으로 와서 헤더가 임신했다고 말하자 슐라는 분노하였고 또다시 세 사람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헤더는 토미와 사귀면서 두 번의 임신을 하였고 어머니의 통제하에 수술을 했었기 때문에 슐라는 더욱 화가 났었고 토미에게 니거라고 부르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며 헤더 뱃속에 아이를 죽일 것이라고 위협했을 때 분노한 토미가 스위트 룸에 있던 금속으로 된 과일 그릇으로 슐라를 때려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슐라가 사망하자 토미는 서둘러 도망가자고 했지만 헤더는 이대로 두고 갈 수 없다면서 슐라의 시신을 침대 시트와 테이프로 감싸고 여행 가방에 넣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슐라의 문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룸에서 나온 헤더와 토미는 호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시 트렁크에 여행 가방을 실어두고 운전사에게 체크아웃을 하고 오겠다고 말을 하고 호텔과 이어진 해변을 통해 도주하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오지 않자 트렁크에 실려있던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가기 위해 가방을 꺼냈을 때 가방이 비정상적으로 무겁고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경찰서로 방문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여행 가방에서 피투성이의 반쯤 벗은 백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살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고요한 세인트 레지스 발리 리조트는 순식간에 떠들썩한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범죄의 증거는 그날 아침 일찍 룸에 여행 가방을 두고 체크아웃을 한 헤더와 토미를 가리켰습니다. 슐라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그들의 갑작스러운 출발은 그들을 이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만들었고 경찰은 헤더와 토미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여 다음날 발리의 번화한 관광지역인 쿠타에 위치한 저가 호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인 슐라와 헤더가 머물렀던 스위트룸에서 살인을 할 때 사용한 그릇과 피 묻은 시트 등 법의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살인사건 전날 슐라, 헤더, 토미 세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다투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실시한 경찰은 슐라의 사망 원인이 목뼈가 부러져 질식사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1월 14일 헤더와 토미는 계획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재판은 덴파사르 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두 사람이 저지른 계산적이고 잔인한 살인이라고 말하며 피 묻은 여행 가방과 살인을 계획하는 문자 메시지 및 호텔에서 의심스러운 이탈 이후 도주 시도 등의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슐라가 그들을 먼저 공격해 헤더와 토미가 자기 방어를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고 그들은 슐라를 변덕스럽고 학대하는 어머니로 말하며 헤더를 자신의 한계까지 내몰린 겁먹은 젊은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가족과 교류했던 리조트 직원들이 슐라, 헤더, 토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헤더와 토미 사이의 문자 메시지도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냉정한 계산과 불안한 디테일로 가득 찬 이 메시지에는 그들이 6개월 전부터 슐라의 살인을 사전 계획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슐라가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녀를 죽일 음모를 꾸몄으며 헤더가 토미에게 $50,000의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할 것을 제안했고 그 사실을 토미의 사촌 라이언 빕스가 알고 토미에게 슐라를 살해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하며 그가 그녀를 죽이도록 부추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몇 주 동안의 치열한 재판 끝에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덴파사르 지방법원은 전 세계의 결과를 방송하기 위해 기다리는 국내외 언론들로 가득 찼습니다. 발리 여행 가방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중심에 있는 커플 헤더 맥과 토미 셰퍼는 그들의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토미는 계획적인 살인 혐의로 1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헤더는 실제 살인 행위에 덜 관여했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재판 진행 중에 아이를 출산하여 어머니가 된 것을 고려해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슐라 살인 방법에 대해 조언한 토미의 사촌 빕스는 미국 시민을 외국에서 살해하는 음모를 꾸민 혐의로 2015년 9월 23일 체포되어 2017년 6월 2일에
유죄 판결을 받고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 헤더와 토미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정시설 중 하나인 캐로복한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정국은 헤더의 딸 스텔라가 2살이 될 때까지 교도소에서 양육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스텔라는 2살 이후 수아르타마라는 여성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발리 남자와 결혼한 호주 여성으로 헤더가 체포된 후 발리 경찰서에서 통역을 하던 중 만났습니다. 캐로복한 교도소의 월세는 $200이며 $100를 내면 외출 또는 배우자 및 매춘부가 방문할 수 있어 헤더는 어버이날에 딸 스텔라와 함께 현지 발리 식당을 방문하고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8월에 복역 중인 헤더는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을 개설하여 교도소에서 토미와 그녀의 딸과 함께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했으며 이후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였고, 2019년 5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헤더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휴가 중에 아버지 제임스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슐라는 휴가를 계속하기 위해 제임스의 시신을 그리스 영안실에 두고 자신을 데리고 산토리니로 떠났다고 말하면서 이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시작되었고, 자신의 완벽한 삶을 망친 어머니를 비난하며 반항적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녀는 어머니를 알코올 중독자 및 마약 중독자라 말하면서 그녀의 팔에 작고 붉은 흉터를 보여주며, 하나는 어머니가 손톱으로 그녀를 찔렀고 다른 하나는 담배 화상으로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인 사건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갱들과 어울리고 학교를 결석하는 등의 행동이 반항이 아니라 어머니의 학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였습니다. 헤더의 인터뷰에 슐라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슐라의 동생은 헤더의 이야기는 거짓이며 슐라는 제임스를 정말 사랑했고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헤더가 말하는 자신과 어머니와의 관계를 비롯해 슐라 살인사건에 대한 진술이 너무 많이 바뀌어 그녀의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슐라의 친구는 헤더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적이었다고 말하면서 슐라에게 받았던 이메일에 헤더가 오늘 밤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집을 나갔고 다음에 그녀가 무엇을 할지 정말 무섭지만 헤더가 항상 걱정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헤더는 인도네시아인들이 그녀에게 인내와 양육, 좋은 엄마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하면서 그녀는 어느 날 밤 딸 스텔라가 아플 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차를 끓여주던 동료 수감자가 자신과 딸을 도와주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네시아 교도소가 처벌보다는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시카고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 때보다 캐로복한 교도소 생활이 더 행복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미는 인터뷰에서 살인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헤더에 의해 감정적으로 조종되었다고 말하면서 헤더의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이며 헤더에게 언어와 신체적인 폭력을 했던 것을 보고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슐라가 사망한 날 역시 그는 살인의 날을 계획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스위트룸에 들어갔을 때 모녀의 싸움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그녀들의 고함과 욕설을 들으며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상황이 너무 벅차서 정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슐라를 죽이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도네시아인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후 헤더는 수감 기간 동안 모범적인 생활로 10년형 중 7년을 복역한 2021년 10월 29일에 가석방되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헤더와 그녀의 딸 스텔라를 미국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하여 2021년 11월 2일 발리의 우무라라이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 헤더가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해외살인 공모 혐의로 FBI에 의해 체포되어 시카고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 보석 없이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헤더의 변호사 마이클 레너드가 그녀가 유죄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더와 미국 검사가 논의 중인 유죄 판결 합의나 잠재적인 처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변호사 마이클 레너는 헤더의 변호인단이 8월 1일 시작될 그녀의 재판을 앞두고 지난 몇 주 동안 연방 검사들과 협상을 해왔으며 당사자들이 서면 탄원 합의서를 작성하고 6월 15일 탄원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9세의 딸이 어머니와 떠난 발리의 휴가지에서 62세의 어머니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교도소에서 7년을 복역하고 현재 미국 교도소에 구금되어 또 한 번 재판을 앞두고 발리 여행 가방 살인으로 알려진 사건의 중심에 있는 헤더 맥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